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뵙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뵙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유아게임 리터러시 사업을 위탁을 받은 운영기관 NES랩의 대표 박영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지금 오후 4시부터 아마 5시 좀 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킨더슐러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유아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원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면 킨더슐러 교육재단에서 또 신청하라고 해서 또 신청을 하신 선생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실지,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또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 그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게임 리터러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고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그리고 유아의 보호자인 부모님, 그리고 유아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사업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 기관이 또 위탁 운영 기관이 돼서 작년에도 진행을 하고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게임과 관련돼서 우리 유아 시기에 필요한 여러 역량들, 자기 조절력이라든가 규칙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 정말 대국민의 건전 문화를, 게임에 대한 건전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고요. 올해 크게 보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유아 성인이라고 하게 되면 유아 교사 그리고 보호자인 부모님 대상의 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근데 유아 대상의 교육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으로 찾아가는 수업형 교육과 문화예술 체험 교육인데요. 저희가 킨더슐러 교육재단하고는 수업형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미리 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은요, 수업형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네. 수업형 교육은요, 여러 좀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전문 강사가 파견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은요, 직접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부분으로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담임교사 주도형 교육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프로그램 교구를 무료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는 가정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반 수업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반 수업을 하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강의료를 한 반당 3만 원에 대한 운영비 형태로 강의료 형태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냥 지급하진 않고 저희가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의료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미 원에서 1번 프로그램인지 2번 프로그램인지 선택을 하셨거든요. 원에서 특색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그 내용이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저희 킨더슐레 교육재단 연정희 이사님이 수업 방법, 교수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1번 선택을 하신 우리 선생님은 무지 스크랩과 보석 스티커가 우리 아이들 1인당 한 개의 교구의 형태로, 한 세트의 형태로 지급이 될 거고요. 2번 프로그램을 선택한 우리 반에는 상상 더하기 스토리 카드가 반에 2개가 지급이 될 겁니다. 아마 물류 쪽에서 이미 우리 대표 선생님에게 교구 박스가 배송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교구 박스 안에는 우리 대표 선생님 반 그리고 또 함께하는 반 선생님 교구가 함께 들어가 있으니 우리 대표 선생님이 또 다른 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 이거 교구라고 전달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교사용 수업 지도안 그리고 교육을 도와주는 교육 자료로 영상도 있고요. 또 PPT 카드도 있고 PPT 자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의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수업 지도안과 관련된 자료는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업에 쓰는 교구는 이미 배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연계용 워크북도 교구와 함께 배송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 하나 써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이런 교육과정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의 워크북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정으로 전달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부모님들도 사실은 게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게임에 대해서 잘 정확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여기 유명한 잘 아시는 그분 있죠. 김경일 교수님 방송에 어쩌다 어른에 자주 나오시는 그 김경일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영상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원해서는 부모님들에게 영상을 제공을 하고 부모 교육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무 이야기 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담임교사 수업형이라고 해서 담임교사만 수업해야 되냐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담임교사라고 하는 정의는 이 수업을 진행하실 선생님을 저희는 그냥 편의상 담임교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에서는요 원감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감 선생님이 담임교사가 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담임교사라고 하는 부분과 실제 담임교사와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담임교사이셔도 되고요. 원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누구나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요, 이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에게 한 반당 강의료가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 수업편 서류 제출을 안내를 맡은 유아게임터치 사무국 담당자 홍주연 선임입니다. 다음 제가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2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결과보고서는 총 결과보고서 1부와 개인용 지급조서 1부 이렇게 2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강의비 지급을 하기 위한 결과보고서와 지급조서로 2개 서류 모두 수업을 진행한 동인일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료는 꼭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진행 결과 내용 작성은 교사명, 반명, 연령, 교육 인원, 교육일, 교육 시간, 활동명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연령은 교육을 진행한 연령, 반 연령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또 교육 인원은 수업에 참여한 인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신청해 주셨던 인원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일은 교육을 진행한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청받을 때 신청 희망 일자를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진행 교육 일자와 희망 일자가 달라도 무관하오니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사진입니다. 최소 2장 이상 첨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사진은 보고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혹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뒷모습 위주로 촬영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좀 얼굴을 가리고서 전달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일 및 서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일과 소속 기관명, 교사명을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서명에는 디지털 사인이나 친필 사인은 가능하지만 한글 파일에다가 텍스트로 쓰신 거는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친필 사인을 촬영해서 넣어주시는 걸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용 지급조서 작성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용 지급 내역은 저희가 미리 작성을 해서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래 당사자 정보 작성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또한 결과보고에 제출해주신 진행 교사와 동일한 분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수업을 진행한 교사 정보 작성 및 서명이 필수입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하실 때에는 오류 정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비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이 될 예정이세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출은 한글 파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쪽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꼭 한글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사 1인이 여러 번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별로 결과보고서와 지급조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만약에 교사 1인이 2개의 반을 진행하셨다면 반별로 결과보고서 1부, 지급조서 1부에서 2부를 저희 쪽으로 저희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5 유아게임터치 교육 수업 자료 다운로드 안내 드립니다. 지스쿨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위치는 메뉴 상단에 있는 유아게임터치 교육에 들어가셔서 유아게임터치 교육 자료실 내에 유아교육 컨텐츠 자료실이 있으세요. 그쪽에 담임교사 수업편 활동 자료라고 해서 저희 파일 모두 올라가 있으니 확인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연계형 워크북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유아 인원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4가지 활동과 그림책 영상, 부모 교육 영상이 함께 제공되어 오니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정연계용 활동북 제일 앞면에는 저희가 지도 방법과 그림책, 부모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희 가정에 안내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교사 교육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수업 프로그램 지도 방법 안내를 킨더슐레 연정희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 리터러시 교사 교육의 프로그램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연정희입니다.
굉장히 반갑죠? 네, 오늘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미 안내를 받으셨듯이 게임 약속 탐정단과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네,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서 이미 교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순차적으로 지금 배송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준비된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먼저 게임 약속 탐정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약속 탐정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구성은 저희가 교구를 실물로 받으신 우리 스크랩북, 스티커북 받으셨죠? 스티커북이랑 보석 스티커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석 스티커랑 스크랩북이랑 이렇게 받으셨을 거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단서 카드라든가 약속 노래 영상은 빔을 통해서 아니면 또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임 약속 탐정단을 준비를 했을 때에는 게임을 할 때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미나게 아이들과 같이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게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게임 약속 탐정단에서는 표현 활동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이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게임 약속 탐정단을 하기 전에 게임의 약속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약속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마트폰 게임 자꾸자꾸 하고 싶어 어쩌면 좋아요 다 같이 지켜요 건강한 사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예 하나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둘 친구들 말 무시하지 말아요 셋 지더라도 화내면 안 돼요 게임보다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네 길을 걸어갈 땐 해서는 안 돼요 다섯 밥을 먹을 땐 노노노노노노노 게임의 건강한 사용법 우리 꼭 지켜요 게임의 약속 선생님 노래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노노노노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몇 번을 제가 반복해서 들어봤었거든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게임 약속 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실 때 보면 잘 귀 기울여서 보시면요. 어떤 약속이 나오냐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가사에 지금 나오잖아요. 5가지 약속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또 친구들 말 무시하지 말아요. 또 지더라도 화내면 안 돼요. 길을 걸어갈 때 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하면 안 돼. 막 노노노노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에서도 약속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1번 프로그래밍 게임 약속 탐정단에서는 어떤 약속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약속 탐정단은요. 받으신 이 스크랩북의 첫 번째를 먼저 좀 보시면요. 스크랩북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스크랩북에 제일 처음에 친구들이랑 표지를 꾸미기를 먼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약속 탐정 일지 작성을 하실 거예요. 여기 화면에 단서 카드 5개가 보이시는데요. 단서 카드에 나온 내용들을 빔으로 화면을 띄워주시고 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 탐정 일지를 꾸미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단서 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약속 탐정단에 대한 단서 카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단서 카드는요, 여기에 지금 5가지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단서 카드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이 단서 카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꾸밀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표지를 먼저 약속 탐정 일지의 제목을 먼저 생각해서 표지를 꾸미는 건데요. 제목은 생각나는 대로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게임 약속 탐정 일지라고 작성을 해주고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보석 스티커로 꾸미면서 표지를 먼저 꾸며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 카드 첫 번째를 빔을 통해서 보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 카드의 내용들을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 네, 약속을 지켜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만약에 친구가 시간을 약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면 여기다 뭐 시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시계의 색깔을 뭐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서 카드에 맞는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단서 카드에 관련된 내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 똑같이 이렇게 보석 스티커로 꾸미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개의 단서 카드를 꾸미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 보내주시는데요. 꼭 그렇다고 해서 단서 카드 5개의 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뭐 2가지를 해도 되고 3가지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활동들을 한 다음에 이것은 아이들과 같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어떤 약속의 단서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주셔서 가정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 약속 탐정단의 내용들은 단서 카드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이 책에다가 내용을 가지고 꾸미기 활동을 하고 나서 마무리로 아이들과 어떻게 이런 어떤 약속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이어지시면 되고요.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 표현 활동으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약속 탐정단의 마무리 활동으로 친구의 스크랩북 속에 내 약속을 맞춰보기 활동을 또 마무리를 할 건데요. 내가 이 게임 약속에 대해서 스크랩북을 꾸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을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꾸몄어. 이거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약속 단서 첫 번째 맞는 꾸미기 활동에 대해서 친구가 맞춰보고 또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내가 보기엔 이거 뭐 같아. 이거는 걸어갈 때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 이거는 밥 먹을 때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 이거 서로 퀴즈를 하고 맞춰보기 하는 활동처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퀴즈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활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게임 약속 탐정단 굉장히 쉬우시죠? 네,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표지를 꾸미기를 하고 약속 단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스크랩북 5가지 페이지를 통해서 5가지 단서의 내용을 꾸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난 이런 걸 꾸몄어, 넌 이런 걸 꾸몄구나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퀴즈 활동을 하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창의 표현하는 활동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석 스티커로 아이들과 같이 이 스크랩북을 꾸며 나가면 아이들도 집에 가지고 갈 때 내가 어떤 약속을 만들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약속 탐정단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카드 약속 플레이. 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신청하신 내역들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카드 약속 이 릴레이도 또 신청하시고 또 반대로 탐정단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그 비율적으로 좀 보긴 했는데 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선택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상상 더하기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이 그림이 여러 가지가 지금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막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상상 더하기 카드가 내 반에 맞게 뭐 반에 두 개씩 이렇게 배송이 됐는데요. 이걸 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어떤 내용일지 상상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주 활동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게임의 약속 노래를 들어보고 여기에 어떤 약속이 나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번에 어떤 내용의 노래가 나오지? 어떤 약속이 여기 들어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탐정단, 상상 탐정단에 대한 내용은요. 창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이번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 이 프로그램은 신체 표현. 이 카드에 대해서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동작으로 표현하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동작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신체 동작 표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게임 약속 노래를 같이 들어보면서 아이들이랑 여기서 어떤 특별한 요정이 되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는 거 우리가 게임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두 번째 또 막 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 무시하지 않는 거 요것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세 번째, 또 게임하다 보면 아이들이 승부욕이 막 과열돼가지고 지면 막 울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할 때 지더라도 화내지 않도록 게임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거나 또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위험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약속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신체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 활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상 릴레이 게임의 방법을 보시면요. 이거는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상 더하기 카드를 가지고 팀을 2개로 나눈 다음에 이걸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2팀으로 나눠서 가서 동작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빨리 돌아온 팀에 뭐 승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지 않고 한 팀이 그냥 이어서 릴레이로 한 명씩 가서 동작 표현을 하고 돌아오는 그렇게 게임을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게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 때는 2팀으로 나눠서 준비 출발했을 때 달려가서 중간 지점에서 동작을 발표하고 표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바통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머 통해서 시간이 빨리 돌아온 팀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게임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한 팀이 이렇게 릴레이를 다녀오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 2가지 정도만 선생님이랑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의 카드 중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개를 먼저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카드의 그림을 지금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굉장히 더워 보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운 날인 것 같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랑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위 때문에 간식들이 막 녹아버린 것 같네? 얼음은 물처럼 되고 아이스크림도 흘러내리는 거 이거 보이죠? 네.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가 깜짝 놀란 것 같아. 표정 좀 봐봐. 친구가 놀란 표정이네.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러면 우리 이 카드를 보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한번 질문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낸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놀라고 땀을 막 이렇게 흘리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아이스크림 녹는 걸 보니까 기분이 어떨까? 뭐 우리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린 적이 있을까? 그때는 어땠을까? 아이스크림 막 흘리면 기분이 어땠을까? 또 여름날에 시원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 카드를 보면서 먼저 대화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카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약속 제안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제가 제안하는 약속은요, 간식 먹을 때 게임을 잠시 멈추기, 이런 제안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선생님 이 카드를 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임을 한다면 아이들이 그 두 팀을 나눴을 때 이렇게 달려가서 간식 먹을 때 게임 잠시 멈추기 하면 중간 지점에 가서 멈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밥이나 간식 먹을 때는 뭐 집중해서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활동을 한다던가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이런 동작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먼저 한번 뭐 멈춤, 뭐 맛있게 먹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달려가서 그 중간 지점에서 표현을 해보고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서 자기 혼자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보고 돌아오면 굉장히 아이들이 보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 보면요. 카드를 보면 마지막이에요. 이 카드를 좀 보니까 우리 친구가 배가 고픈지 막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찬장에 있는 걸 막 맛있는 걸 막 꺼내 먹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어때요? 바닥에 과자가 막 떨어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저 뒤에는 기린과 코끼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랑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이 이 카드 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 하면서 이 친구는 왜 거북이 위에 올라갔을까? 그럼 친구들이 막 대답을 하겠죠. 저기 높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북이를 밟고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천장에 올라가는 거 안전할까? 근데 안 돼요, 위험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것도 같고요.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바닥이 저렇게 어질러져 있는데 나중에 누가 정리해야 될까? 또 아니면 만약 이 상황이 게임 중이었다면 어떤 약속을 떠올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 제안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필요할 때 어른에게 먼저 말해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또 아까 그 동작 게임을 한다면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무언가 필요할 때 어른에게 말해요. 그러면 먼저 말해요. 이렇게 하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뛰어가서 중간 지점에서 표현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서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동작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임입니다. 예시로 카드 2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동작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마무리 활동으로 몸으로 표현한 약속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것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고 나면 왜 우리가 아주 단순한 활동이라도 돌아가면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업되고 몸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요. 두 팀으로 나뉘어서 했을 때 우승한 친구들 뭐 다 함께 친구들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주고 또 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게임의 약속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정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상카드 약속 릴레이랑 약속 탐정단 2가지 활동, 서로 선택한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또 능력에 맞게 조금 더 이거를 변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도 기본적인 지도 안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